책을 많이 읽어서 어휘력이 높은 아이는 이미 2학년인데도 5, 6학년 이상의 수준이에요. 정말 그 아이의 끝을 알 수가 없어요. 예. 근데 책을 안 읽어서 어휘력이 낮은 아이들 2학년은 예, 그 아이의 바닥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면 초등 때 네. 적합한 책 읽기의 양이라든지 아니면 어느 정도의 수준을 어떻게 보세요? 저는 최소 30분이다. 최소 하루 30분. 그 책 읽기 최소 최소 30분. 30분에서 조금 아이를 조금 더 수준 있는 아이로 만들려면 네네. 1시간은 30분에서 1시간 예, 정도 반드시 30분 필요하다. 1시간은 좀 확보해 줘라. 아, 그러니까 선생님 말씀은 우선순위에서 책 읽기를 반드시 네. 위에 놔라. 이런 그거 말씀이시네요. 하고도 시간이 남으면 예. 발차기도 보내고 예, 수영도 선생님 보내고 수학은 해야죠. 붓터치도 시키고 뭐 예, 수학은 해야죠, 수학은. 책 읽기 1시간 그다음에 수학 수학 30분에서 1시간 요거 확보하고 네네. 그래도 남는 시간이 있으면 뭐 베레벨 학원을 5만 가지를 다 보내셔도 저는 예, 괜찮다. 그렇지만 그 두 가지가 안 된 상태에서 나머지를 우선적으로 껴넣는 것은 예. 예, 도시락 싸들고 다니면서 말리고 싶다. 그리고 그 책 읽기에서는 고전을 포함시켜라. 그렇죠. 고전은 예.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이건 아이한테 혼자 읽으세요라고 하면은 거의 실패예요. 선생님 제가 그 질문 드리려고 했어요. 네. 혼자 읽으라고 하면 절대 안 읽지 않아요, 선생님? 물론 재밌게 그- 꾸미시려고 지금 학습 만화를 넣으신 것 같아요. 저는 제가 그 학부모 강연을 하면서 예. 꼭 강조를 갖다가 하는 게 아이하고 책을 같이 읽어라. 예. 같이요? 그러니까 아이들 책 읽는 모습이 좀 예. 일정한 그 패턴을 거쳐요. 뭐냐면은 1, 2학년 때까지는 아이들이 책을 잘 읽어. 잘 읽고. 근데 3, 4학년 지나면서 필터링이 많이 돼요. 예. 5, 6학년 되면 거의 가뭄에 콩 나듯이 예, 남아요. 근데 그 5, 6학년 때 몇 명 남는 아이들이 누군지 아세요? 같이 읽은 부모님이랑 부모님이 집에서 책 읽는 아이들이에요. 같이 예를 그래서 들면 저는 무리하지 마시고 네. 무리 안 해야 될 것 같아요. 일주일에 한 번, 네. 일주일에 한 번 네. 30분 음. 정도를 갖다가 할애해서 네. 가족 독서 시간을 좀 만들어라. 8시다. 그럼 8시에 뭐 거실에서 모이든지 서재에서 모이든지 아무튼 예, 예. 같은 공간에 모여서 각자 책을 읽으세요. 예. 각자 편하게 자리 잡고 앉아가지고 각자요? 예, 네. 엄마는 엄마 책, 아빠는 아빠 책, 음. 아이는 아이 책 읽고서 예, 한 20분 책 읽고 그다음에 그냥 헤어지지 마시고 모처럼 한번 모였는데 그다음에 모여서 북토크를 하라는 얘기죠. 예, 그 책 읽고 네. 있는 책에 대해서 뭐 얘기해보는. 지금 예, 얘기해보고 또 들으면서 궁금한 점도 질문도 하고 질문에 대해서 답변하고 네. 그러니까 가정의 문화죠. 음, 그리고 뭔가 얘기를 했을 때 무슨 비난하는 게 아니라 너는 그렇게 생각했니?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리액션 중요하죠. 예, 예. 그런 걸 갖다가 어렸을 때부터 그 익숙하고 훈련이 되면은 자연스럽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 그 시간을 한번 통해서 아이는 뭘 배우겠습니까? 예. 예를 들어서 40대 부모하고 10살 아이하고 앉아가지고 그런 활동을 한다고 한번 해보세요. 선생님 누가 봐도 좋은 유익한 컨텐츠인 고전을 통해서 가족이 대화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라는 그럼요. 얘기시네요. 부모님은 아이가 말하는 걸 통해서 아이가 지금 어떤 생각하는지. 수준을 갖다가 예, 알고 아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고 심지어 어떤 고민을 갖다가 하고 있는지를 갖다가 알 수가 있고 아이는 부모님이 해주는 말들을 통해서 이게 그런 수준을 삶의 지혜, 통찰력, 예, 안목 이런 걸 어디서 듣겠습니까? 네. 되게 쉬울 것 같죠? 어려울 것 같아요, 선생님. 해보세요. 아이의 입을 틀어 막고 싶을 거예요. 도대체 너는 무슨 말을 하는 거니? 예, 이게 쉽지 뇌를 안 거치고 않아요. 얘기하나요? 예, 아니 쉽지 않아요. 이게 제가 아이들 그 아침에 독서 시켜놓고 1분 네, 북토크를 시켜보거든요. 네네. 정말 입을 다 틀어 막고 싶어요. 제대로 얘기할 줄 아는 애가 5손가락도 안 돼요. 초등생이니까. 예, 이게 훈련이 돼야 된다고요. 명심보감에 이런 구절이 나와요. 부모님이 부르면은 대답하고 빨리 달려가야 된다. 부모님이 부르면은 음식물을 뱉고 달려가야 된다. 이런 구절이 나와요. 근데 그걸 갖다가 가르치는데 아이들이 좀 약간 충격에 빠지더라고요. 선생님 너무 더러운 거 아니에요? 아니 음식물을 갖다 뱉고 달려가라니요. 아이들도 처음 들어보는 가르침이에요. 근데 네. 명심보감에 그 구절이 나와요. 예.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 말 뜻을 제가 가르쳐줬죠. 그만큼 자기가 음식물을 갖다가 뱉고서 달려갈 만큼 부모님이 부르면 반드시 대답하고
빨리 달려가야 된다. 부모님이 부르는데 대답도 안 하는 너희들 많죠. 아빠가 퇴근해서 들어오는데 자기는 TV나 보고 있고 아빠는 본체만 채하고 강아지만 가서 꼬리 흔들면서 어서 오시라고 우리 주인님 반기고 너희는 계속 강아지 TV나 제일 예뻐하잖아요. 예. 어떤 부모님이 그걸 썼더라고요. 아이가 수박을 먹고 있었는데 아빠가 퇴근하는 소리를 듣고 수박을 뱉고서 달려가서 인사를 했습니다. 실천했네요. 그래서 제가 거기다 밑줄 쫙 하고 별표하고 제가 이제 보너스로 이제 뭘 줬어요. 네. 이게 명심보감을 그 아이가 읽지 않았다면 그 구절을 읽지 않았다면은 그런 걸 생각했겠나요? 그런 에피소드는 예. 없겠죠. 고전을 읽었을 때 학습 효과로 또 하나를 강조해 주신 키워드가 어휘력이었어요. 그렇죠. 선생님. 예. 어휘력은 어떤 면에서 높아진다고 생각하세요? 가장 큰 이유는 한자가 많아요. 네. 예, 한자로 된 어휘가 많기 때문에 예, 그런 건데 실제로 아이들이 그 한자를 모르면은 어휘력 한계가 오는 거죠. 우리 말에 실제로 그 한자어 비중이 60, 70% 맞아요. 정도를 단어에. 잡잖아요. 예, 예. 근데 학습 어휘 같은 경우는 거의 90% 더 이상이에요.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자를 모르면은 솔직히 학습 어휘를 갖다가 모르기 때문에 공부를 잘 할래야 할 수가 없어요. 선생님 체감하세요? 아, 학교에서도 좀 교실 보면 예전보다 어휘력이 많이 좀 떨어지는 친구들이 많이 떨어지는 있나요? 아이들이 많이 있죠. 예. 일례를 좀 들어주세요, 선생님. 굉장히 다양한 상황에서 네. 그 벌어져요. 그 예를 들어서 시험 보는 상황이다. 그러면 시험 볼 때 아이들 예를 들어서 1, 2학년 아이들 네. 수학 단어 평가 같은 걸 갖다가 예를 들어서 시험지를 나눠주면은 아이들이 질문을 할까요, 안 할까요? 1, 2학년은 할 것 같아요, 선생님. 할 것 같은 게 아니라요. 많이 해요. 질문을 너무 많이 하죠. 선생님, 이건 무슨 말이에요? 이건 무슨 말이에요? 이건 무슨 말이에요? 하다가 끝나요. 그러면 근데 그걸 갖다가 질문을 받아주면 안 되잖아요. 눈에 그려져요. 예, 그래서 질문을 답변을 해주면 이건 네. 시험의 공정성을 그렇죠. 해치는 거잖아요. 예, 예. 그래서 질문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하면 질문을 안 할까요? 예, 10번을 말해도 100번을 말해도 계속 질문하죠. 그래서 제가 한 번은 너무 답답해가지고 칠판에다가 질문 금지라고 썼죠. 그랬더니 하나애가 질문하더라고요. 네. 선생님, 금지가 무슨 말이에요? 정말요? 미안합니다. 예, 예, 이 지경이에요. 뭐 이거. 선생님 그거 너무 충격적인데요. 정말요? 제가 없는 사례를 와. 만들어서 하겠습니까? 진짜 1학년 아이들은 예. 그 수업 시간에도 계속 질문이에요. 선생님 그 그거 단어를 이해를 못해서요. 예, 그럼요. 문장이라든지 예. 통틀어서. 2학년 아이들을 예. 국어 시간에 그 흉내내는 말을 갖다가 이제 나오거든요. 흉내내는 말을 넣어서 이제 그 짧은 글을 갖다가 문장을 갖다가 만들기를 갖다가 비가 내리는 모습을 갖다가 짧은 문장을 한번 지어보세요. 흉내내는 말. 그럼 뭐 아이들이 대부분 비가 보슬보슬 내립니다. 주룩주룩. 주룩주룩 예, 내립니다. 예. 이런 2학년다운. 근데 그렇겠죠. 어떤 아이가 어떤 문장을 만들었냐면 기대됩니다. 비가 예. 추적추적 내립니다. 이 말을 갖다가 추적추적이요? 내린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아이였거든요. 예. 그렇게 딱 지으니까 여자아이가 야, 너 거짓말하지 마. 그런 말 나 머리털 나고 처음 들어본다. 추적추적이란 말이 어디 있어? 막 그랬더니 남자아이가 열내면서 그런 말이 있거든? 무슨 말인데? 그래서 제가 야, 귀 쫑긋하고 남자애야. 들으셨어요? 네가 좀 저기 쉬운 말로 좀 바꿔줘야 되겠다 그랬더니 비가 슬프게 내립니다. 그랬더니 그 여자아이가 야, 비가 어떻게 슬프게 내려? 봐봐, 너 뻥친 거지 막 이러면서 그래서 제가 그걸 갖다가 상황을 마무리하느냐고 참 애를 먹었는데 이런 식의 장면들이 수도 없이 연출이 된다고요. 어휘 수준의 차이네요. 예, 어휘 수준의 차이. 2학년 아이들이 추적추적이라는 말을 당연히 모르겠죠. 4학년, 5학년 아이들도 모를 그런 단어를 갖다가 2학년 아이. 그 아이요? 굉장히 독서를 많이 한 아이예요. 그 책을 많이 읽어서 어휘력이 높은 아이는 이미 2학년인데도 5, 6학년 이상의 수준이에요. 정말 그 아이의 끝을 알 수가 없어요. 예. 근데 책을 안 읽어서 어휘력이 낮은 아이들 2학년은
예, 그 아이의 바닥을 알 수가 없어요. 저 아이의 바닥은 어디일까? 바닥이 가늠이 안 된다니까 이건. 예, 유치원 수준 같기도 하고. 선생님 그리고 이 어휘력을 보완하려는 방법 중에 하나 요즘에 어머님들이 많이 생각하시는 부분이 바로 한자인데요. 예. 한자어 학습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예, 예. 많으시거든요. 한자어 어떻게 학습하는 걸 조금 더 추천하세요? 효과적이라고 보세요. 예를 들면 많은 부모님들이 학습지, 급수 시험 이렇게만 대비를 하시거든요. 저는 좀 이게 화두예요. 반대예요. 반대세요, 예, 선생님? 급수 이런 것들은 예. 좀 약간 아이들이 너무 재미없어해요. 일단은. 재미없어요. 예, 되게 많이 보더라고요, 선생님. 읽고 막 쓰고 외우고 막 이런 거잖아요. 일단 아이들은 기본적으로 그런 걸 갖다가 좀 싫어하고 본질하고도 좀 안 맞아요. 그 한자를 갖다가 한자 낮자로 배우면은 초등학생들한테 잘 안 맞고 그걸 갖다가 문장으로 배워라. 예. 마치 이건 영어 공부를 갖다 어떻게 하는 접근법하고도 그러네요. 관련인 거예요. 영어를 갖다 단어를 갖다 쭉 다 외워가지고 어. 영어 실력을 높일 것인가? 영어 문장을 갖다가 구절이라든지. 그 구절의 뜻을 갖다가 읽어가면서 영어 실력을 늘려갈 것인가? 예를 들어서 어조사지다 그러면 아니 이게 도대체가 예. 아니, 무슨 말이야? 저는 솔직히 나중에 제가 이거 그 뭐 사자수학이 명심보감이 이런 책을 읽으면서 여기에 쓰였었구나 이런 뜻이구나 그걸 그때서야 알았어요. 이걸 그냥 영어. 어조사지라고만 외우면 네. 학습 효과도 떨어지고 그렇죠. 재미도 없다. 예. 선생님 지금 수많은 학생 25년 차라고 말씀 예, 주셨는데 수많은 학생들을 만나셨잖아요. 많은 어머님들이 제일 궁금해하시는 부분이 그걸 것 같아요. 정말 뛰어난 학생들, 예. 대입까지 잘 가는 학생들이 초등 때는 어떤 공통점이 나타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궁금해하시거든요. 근데 선생님이 앞에 서두에는 책 읽기랑 수학을 잘하면 이게 어느 정도 간다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혹시 덧붙여서 조언을 좀 해주신다면요. 제가 예. 예전에 6학년 많이 가르쳤다고 했잖아요. 예. 그 아이들이 성인이 돼가지고 돌아오죠. 예, 선생님. 가끔씩 이렇게 한 번씩 인사드린다고. 찾아오거든요. 예. 제가 재작년에 그 찾아왔던 아이가 굉장히 인상 깊었어요. 한 여자아이가 이렇게 찾아왔는데 네. 예, 그 다 들어가고 싶어하는 서울대. 예, 자기 이제 그 대학에 들어갔다고 인사드리러 왔나 인사드리러 보다. 왔어요. 약간 다른 아이들하고 좀 예. 그 다른 모습이 한 가지 있었어요. 예. 그 뭐냐면은 그 아이가 그 점심 시간 이런 때 책을 읽었어요. 책이요? 예. 그런데 예. 책 읽는 아이들이 뭐 선생님 그래도 간혹 있죠. 있잖아요. 네. 간혹 있어요. 네네. 근데 대부분 아이들 무슨 책 읽고 있나 이렇게 하면은 뭐 마법천자 뭐 학생 만화. 예. 그리고 기껏해야 만화책 읽고 있어요. 근데 그 아이는 딱 보면은 제이네요. 이런 책 읽고 있어요. 제이네요. 850쪽짜리. 이런 책 읽고 있어요. 근데 그 아이가 중고등학교 가면서 확실히 두각을 드러내더라고요. 그리고 결국 다 모든 아이들이 가고 싶어서 서울대 갔는데 예. 그 아이가 저한테 가면서 선생님께 드린 편지라고 편지를 저한테 주고 갔는데 편지에 그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네. 선생님 저를 가르쳐 주셔서 뭐 6학년 때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선생님이 6학년 때 저희한테 그러셨죠. 뭐 논어라든지 그 뭐 고전. 고전을 갖다가 읽으면은 예. 좋다고 하셔서 저는 그때부터 그 고전을 갖다가 읽기 시작을 했다고. 그래서 논어나 예. 이런 것들을 갖다가 잠언 이런 것들을 갖다가 예. 지금도 읽고 있다고. 근데 선생님 말씀처럼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선생님 정말 좋은 거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른 선생님은 가르쳐 줄 수 없는 거잖아요. 이러면서 그렇게 써놓고 그 편지를 갖다가 주고 가서 제가 보람 제가 느끼셨겠어요. 헛가르치지는 않았구나. 근데 어. 제가 똑같이 서른 명한테 얘기한 거예요. 근데 그 아이는 들을 기가 있는 거죠. 선생님의 책 중에 이런 책도 있더라고요. 초등 공부를 지배하는 불변의 법칙이라는. 예. 지금까지 그 책이 한 10년 전에 나온 책인 것 같아요. 초등 공부를 지배하는 불변의 법칙. 한 번 더 마지막으로 조언을 덧붙여 주시는 걸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참 어려운 질문이네요. 제가 그 말씀드린 거 초등학교 때 꼭 해야 될 거 책 네. 읽기하고 수학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근데 그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게 만드는 지속력이다. 예, 지속력을 그건 이제 루틴이고요. 그런 게 그 부모님의 역할은 그거 같아요. 좋은 루틴을 만들어 가지고 그것을 갖다가 계속 예, 반복할 수 있게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게 좋은 부모다. 근데 이제 일단 부모가 그러면 안목이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일단은 이제 그런 좋은 루틴을 갖다가 만들어준 건 부모 역할일 수 있는데 아이가 이런 루틴을 갖다가 계속 행할 수 있게 만드는 원천, 예, 원동력을 갖다가 만들어줘야 되는데 저는 꿈이라고 생각해요. 예, 아이가 예, 꿈이 있으면은 그걸 갖다가 이루고 싶어서라도 예, 그 노력하잖아요. 오늘 혹시 못다한 말씀 있으실까요? 오늘 뭐 진행자님이 너무 능숙하게 잘 진행을 그냥 송곳 같은 질문도 해주시고 아우 제가 쉽게 옷구름 푸는 남자가 아닌데 옷구름을 다 풀었어요. 다 풀었어요. 더 이상 풀 게 없습니다. 풀걸로 네, 가보겠습니다. 네, 오늘 송지현 선생님의 말씀이 초등 학부모님께 많은 조언을 주신 것 같습니다. 장시간 귀하면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